안녕하세요. 혹시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저는 킨들 코리아에서 시큐리티와 네트워크 영역을 이끌고 있는 문재익이라고 합니다. GSS 2022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정말 영광스럽고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태풍으로 날씨가 많이 안 좋아져서 많은 분들이 못 오실까 걱정했는데 생각보다는 많은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그런 데는 이제 다들 그만큼 보안에 대한 관심, 특히 사이버 위협에 대한, 사이버 보안에 대한 위협과 대응에 대해서 관심이 그만큼 높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킨들 코리아는 오늘 사이버 보안의 위협과 대응에 대해서 저희 킨들 코리아가 생각하고 있는 것,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특정한 보안 제품이나 보안 솔루션을 가지고 기술적으로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참석하신 대부분 모든 분들이 거의 다 알고 계시는 기존에 알고 계셨던 내용들을 제가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해서 좀 강조드리는 정도 수준으로 이해하시고 편하게 들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발표 전문가나 강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엔지니어, 아키텍트, 테크놀로지 이런 것이 저를 갖다가 좀 규정할 수 있는 말이고요. 그러다 보니 오늘 긴장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 서본 건 처음이고요. 회사 내 발표들은 좀 해봤지만 그래서 오늘 발표 진행 중에 조금 미진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미숙할 수도 있고 좀 약간의 실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 회사 소개를 잠시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회사는 킨들 코리아인데 아직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셔서 회사 소개를 좀 간략하게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킨들은 사실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회사는 아닙니다. 저희 회사는 작년까지, 그러니까 2021년까지는 모두 알고 계시는 IBM이었습니다. 글로벌 가장 큰 회사 중에 하나인 IBM이었고 IBM 내에 GTS라고 하는 글로벌 테크놀로지 서비스라고 하는 서비스 아웃소싱에 대해 관련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부분이 IBM과 물적 분할을 통해서 완전히 서로 다른 두 개의 독립된 법인으로 분할되어 저희는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 서비스 영역은 시큐리티하고 레질리언시 등 네트워크 그리고 클라우드를 포함해서 총 6개의 부문에 대해서 저희는 비즈니스 영역을 가지고 고객 여러분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직원은 약 9만 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기술 수준은 저희가 과거 IBM이었을 때 가지고 있었던 날리지 베이스를 전부 다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 수준은 과거 IBM 기술 수준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객 또한 저희가 기존 IBM이었을 때 고객들을 전부 노베이션, 그러니까 갱신 계약을 통해서 현재 모든 고객들이 킨들 고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 장표는 가트너하고 아방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글로벌 평가기관이죠. 평가기관에서도 킨들이라는 회사를 SO 쪽을 하는구나, 보안 쪽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글로벌 회사로 평가하고 있다.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제 오늘 제가 전달드리고자 하는 내용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5개의 정량적인 지표들은 모두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들 강조를 안 드려도 다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랜섬웨어를 포함한 사이버 공격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고 많아지고 있다는 것들을 5가지 지표가 말하고 있고요. 이 장표를 굳이 가져온 이유는 이 중에서 2가지 정도는 눈여겨보실 만합니다. 첫 번째는 랜섬웨어인데요. 지금 굉장히 가속화되고 늘어나고 있는 전체 사이버 보안 공격에 대해서 그중에 랜섬웨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또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발전하고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안에서 비중이 랜섬웨어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랜섬웨어 공격이 정말 많아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서 경각심을 좀 가져보실 만 하시고요. 그리고 5번째 항목이 30%입니다. 저 30%는 어떤 걸 말하느냐 하면 2025년까지 전 세계 국가의 약 30%, 아마도 이제 대부분의 주요 국가가 포함될 텐데요. 주요 국가에서 사이버 범죄자와 직접적으로 협상을 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법안을 발의하여 그걸 시행하려고 시도 중에 있습니다.
아마 2025년이면 저희 나라도 될 건데요. 요 내용을 한 뎁스 내려다보면 어떤 말이냐면 앞으로 침해 사고를 당하면 개인이나 회사가 직접 공격자하고 뭔가 협상을 할 수 없고 법에 의해서 할 수 없고 어떤 국가가 만들어낸 기관들, 뭐 특별한 기관들이 있겠죠. 그런 기관들과 공조하여 대응하는 것을 이제 가이드하는 내용들입니다. 규제를 하고 있죠. 근데 거기서 사실은 한 뎁스를 더 내려서 보면 어떤 내용까지 포함하느냐면 지금 어쨌든 보안 위협에 대해서의 그 최고 책임자는 어찌 보면 회사별로 좀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 다 IT 사이드, 특히 IT 보안 담당자가 그 책임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향후에 직접 저희가 공격자와 협상을 할 수 없고 국가기관과 같이 공조해서 협력한다면 아마도 이제 그 책임이 IT를 넘어서서 최고 경영자 또는 굉장히 고위 경영자까지 같이 좀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을 좀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공격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유, 다양하고 많은 이유가 있는데 저는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공격 툴입니다. 사실 과거에는 공격 툴이 이게 가격도 만만치 않고요. 스크립트를 짜는데 쉽지 않습니다. OS 패치, 버전, 버그 이런 것들을 다 찾아내서 스크립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는데 요즘은 저런 툴이 굉장히 싸게 시장에서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키드 해커들 뭐 이런 친구들이 그냥 툴 구입해서 바로바로 아무데나 무작위로 쏘고 있는 형국이죠. 그러다 보니 공격의 건수가 매우 많이 늘어난 거고요. 두 번째는 특정 국가들이 지원하는 해커 그룹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국가별로 그룹이 하나씩이었는데 이제 그룹이 되게 많아졌어요. 근데 사실 그 사연은 좀 들여다보면 그 지원하는 국가들의 경제 상황이 무관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고 다들 뭐 신문이나 자료에서도 마찬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그 해커 집단 간에도 경쟁적으로 지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굉장히 패턴이 좀 다양화됐고 공격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제 사례들입니다. 여기 있는 회사들은 조금 불편하실 수 있으나 사실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구글에서 가져왔습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벌어진 그 대규모 공격들의 사례들이고요. 국가기관까지 피해를 봤습니다. 정부기관까지 피해를 보았고, 뭐 여기 이제 제가 회사명은 말씀드리기 좀 불편하니 대기업들까지 포함해서 무차별 공격을 받고 피해를 받았죠. 좀 특이한 거는 저런 대기업들도 해커한테 돈 주고 랜섬웨어, 인질에 대한 몸값을 주고 데이터와 시스템을 복구했다는 거죠. 이제 시사하는 바가 좀 큽니다. 다음은 이제 국내 사례입니다. 저희 그 국내 사례는 제가 오늘 세 가지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국내 사례는 침해 사례가 굉장히 다양하고 많고 뭐 디도스를 포함해서 뭐 APT 공격 이런 것들도 많이 있지만 랜섬웨어를 가지고 세 가지 사례를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공격자, 그러니까 해커가 좀 취약한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누군가가 접속하는 사용자가 접속하게 되면 거기에 심어져 있는 악성 코드가 단말에 내려가고 단말은 해당 PC를 감염시키거나 또는 취약한 서버를 찾아내서 다음번 공격을 진행됩니다. 그리고 서버 한 대가 감염되면 주변으로 확산되어 가는 과정이죠. 많이들 아시는 뭐 내용들이고요. 뭐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아시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저 사례에서는 단말이 걸렸는데 그 다음번에 취약한 서버의 공격을 통해서 600대가 넘는 나머지 서버까지 확산돼서 피해 범위가 매우 컸다는 겁니다. 저 회사는 저거 살리는데 제가 여기 같이 참여했던 내용이고요. 한 달 이상 걸렸습니다. 다들 한두 번씩 혹시 걸려보신 회사도 있고 하겠지만 복구하는 데는 정말 굉장히 고통이 따릅니다. 인적, 물적, 뭐 금전적 손실이 굉장히 큽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이게 가장 많이 걸리는 사례죠. 사용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가지고 이메일 안에 굉장히 피싱 URL이나 또는 조금 발전시켜서 스크립트를 넣어놓고 사용자가 이메일을 오픈했을 경우 바로 내 PC가 악성 코드가 다운로드 되는 뭐 얼마 전 드라마 우영우에도 나왔던 그런 내용인데 똑같습니다. 굉장히 악의적이죠. 그래서 저렇게 받으면 PC도 감염되고 그 다음 사례 A하고 똑같은 A 사례하고 같은 사례 형태로 서버가 넘어가고 그 다음에 서버에서 다시 확산되는 구조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A하고 B 사례는 이제 사용자 과실이 좀 큰 측면에 C 사례를 가져온 이유는 사실은 C 사례 같은 경우는 사용자 과실이 좀 적은 편이죠. 왜냐하면 웹셀을 이용해서 웹셀을 이용했다는 것은 좀 코드를 좀 아는 친구들이고 스크립트를 아는
키드 해커들이 아니죠. 좀 제법 실력이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웹셀을 현재 홈페이지나 기타 저희들이 그 서버들의 여러 가지 서버들의 기능 중에서 그 게시판 기능을 갖다 어쩔 수 없이 오픈해야 되는 그런 서버들의 게시판 업로드 기능을 이용해서 악성 코드나 스크립트, 대부분 다 스크립트죠. 여기서 스크립트를 올려놓고 그 게시판에서 관리자가 올라온 업로드된 웹쉘을 여는 순간에 관련된 정보들을 모두 탈취해서 점령하게 되는, 그리고 다시 확산해가는 과정을 거쳐갑니다. 근데 이 C 사례 같은 경우는 조금 살짝 좀 무서울 수 있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저 공격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키디들이 아니고요. 두 번째는 스크립트를 짤 줄 알기 때문에 대규모로 실제로 다 서버 한 대가 점령당하면 나머지 서버들 전체가 점령당하는데 수초에서 수분이면 전부 충분히 가능합니다. 좀 위험한 공격이죠. 저게 국내 사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랜섬웨어나 뭐 외부로 침해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이것들을 복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인적, 물적, 금전적인 손실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 킨드르 코리아에서는 이런 그 사이버 위협에 대한 완화 가이드라인으로 5단계를 드리고 있는데요. 관리적 통제로부터 SOC 수행을 통해 가지고 좀 위협을 갖다 낮추는 것까지 저희가 가이드라인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관리적 보안입니다. 이제 관리적 보안은 여기에 참석하신 대부분의 회사에서 이미 관련된 지침이나 규정, 문서들을 가지고 있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면 관리적 보안이 정말 이게 랜섬웨어 또는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잘 막아낼 수 있느냐, 저걸 가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말씀드릴 나머지 4단계를 수행하기 위한 근거, 회사 내의 규정의 근거 자료로서 저희가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반드시 잘 지켜야 됩니다. 저는 이 중에서 2가지 정도를 좀 제 판단입니다. 2가지를 되게 중요시 여기는데요. 하나는 업무 연속성을 위한 전략을 수립한다는 내용입니다. 저거는 IT뿐만이 아니라 현업 비즈니스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어떤 업무 연속성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어떤 방법으로 가져가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수립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보호 대상 정보 시스템의 정의입니다. 제가 가끔 고객사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한 어떤 정보를 보호하실 거예요? 라고 물어보시면 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은 전부 다요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때 고객한테 반박하진 않죠. 사실 전부 다라는 얘기는 전부 다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보호해야 될 정보 자산을 분류하고 그것들의 등급을 매기고 어떤 순서로 복구해야 될지에 대한 미리 문서를 만들어 놓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기술적 보안 통제입니다. 기술적 보안 통제는 2가지 내용, 굉장히 많은 여기 요소들이 있겠죠. 근데 2가지 정도는 저는 생각하는데요. 패치입니다. 첫 번째가 패치인데, 사실 패치가 벤더나 이런 데서 발표하면 대부분의 지금 여기 계시는 고객사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패치를 잘 안 하시죠. 첫 번째가 저거 몇십 대 하려고 그러면은 몇 날 며칠 밤새야 되잖아요. 사실상 하기 어렵죠. 두 번째는 저것도 서버 죽이고 나면 서비스가 안 되잖아요. 서비스가 안 되니 주말에 작업해야 되고 어려우니까 이러저러한 이유로 패치는 대부분 다 차일피일 미루거나 아예 하지 않습니다. 근데 매우 위험한 거고요. 특히 요즘에는 저희 오픈소스들 많이 사용하잖아요. 서버 내에 오픈소스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픈소스들을 통해 가지고 취약점을 통해서 감염되거나 공격받은 사례는 여기에 갖고 오지는 않았지만 구글링을 해서 쳐보시면 깜짝 놀랄 정도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패치는 반드시 진행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오늘 2번째 중요하게 말씀드릴 내용이 권한 관리입니다. 적절한 권한 부여를 한다는 것은 사실 매우 어려운 내용이죠. 사실은 적정한 사용자에게 적정한 아이디를 발급하고 그에 맞는 고유의 패스워드를 발급하며 그 일련의 3가지를 주기적으로 검증하는 것까지를 저는 권한 관리로 보고 있습니다. 주기적 검증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회사에서 서버를 만약에 100대 정도 운영한다고 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서버 담당자가 1분 또는 2분 있을 겁니다. 1분도 없는 회사도 좀 있죠. 리모트에서 운영하시는 분은. 그런데 그 서버 담당자는 서버별로 고유의 아이디와 고유의 패스워드를 관리한다. 사실 제가 보는 여태까지 봤던 고객 중에 그걸 수행하고 있는 회사는 없었습니다. 가능하지 않죠. 엑셀로다가 이렇게 표를 만들어 갖고 서버 호스트명별로 다 아이디, 자기 아이디 줬고 패스워드 줬고 3개월마다 바꿔주고 6개월마다 바꿔주고 그렇게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회사는 고유한 아이디가 아닌 공용의 아이디 그리고 사용자별로 공용의 패스워드를 사용하고 있을 겁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아까 사례에서 말씀드렸던 서버 확산에 있습니다.
서버 한 대까지 감염, 사용자 PC가 됐던 웹셀이 됐던 서버 한 대까지 감염을 이해할 수 있으나 그 뒤로 확산되는 과정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패스워드가 다 동일하기 때문에 동시에 뚫리는 거고 동시에 사고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게 참 어려운 내용인데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어떤 패스워드를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 제가 좋아하진 않으나 팸이라고 하는 저희 권한관리 솔루션들이 있죠. 이런 권한관리 솔루션을 갖다가 하시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사실은 거의 유일한 대안입니다. 근데 그건 가격이 좀 비싸죠. 그러니까 면밀한 검토를 하신 후에 도입하시는 게 좋고요. 다중인증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좀 비싸면 처음에 로그인할 때 패스워드 묻는 것 대신에 다시 한번 SMS를 통해서 사용자가 맞는지, 대부분의 회사 중에서 좀 많이 하는 회사들은 노트북에 접근할 때도, 저도 저희 회사에서 오랜만에 웹페이지 들어가면 반드시 저한테 SMS로 문자가 날라옵니다. 그래서 문자를 치고 들어가는 다중인증 체계를 가져가는데 그건 생각보다 가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아까 A사, B사, A 케이스, B 케이스, C 케이스 모두 이 MFA가 적용되어 있지 않은 회사들이었어요. 저게 적용되어 있었으면 그 정도로 속 썩지 않았겠죠. 뭐 한두 대에서 걸리고 감염되고 말았을 겁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육입니다. 교육은 뭐 강조를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은 거고, 실제 기사에서도 교육을 잘 수행하는 회사와 안 하는 회사의 어떤 감염률에 대한 조사가 많이 있었고요. 훨씬 낮아진다는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아까 보았던 A 케이스, B 케이스, C 케이스 중에서 특히 A 케이스, B 케이스 같은 경우는 사용자 교육만 잘 됐었으면, 그리고 사용자가 조금만 주의를 갖다가 기울였으면 안 걸렸었을 수 있는, 그냥 몇십 명이 한 달씩 밤새워가면서 그런 노가다 하지 않았어도 될 일을 하게 된 거죠. 사용자 교육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가이드라인은 사실은 이게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비용하고 관련되는 내용이라서 가시성 확보 부분인데요. 실제 그 바깥으로부터, 외부로부터의 침입이 발생을 하거나 저희가 랜섬웨어가 발생을 하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빠르게 조기에 인지하고 빠른 대응을 통해서 그 피해 범위를 최소화시키는 게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이게 사실은 사람의 또는 누군가의 손가락에 의해서 어드민 한두 명이 관리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어쩔 수 없이 보안 솔루션이나 툴들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뭐 다 알고 있으신 시미라든지 NDR, 오늘 EDR 업체들도 좀 모시고 하셨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관심 있게 보시고 적정성을 갖다 검토를 충분히 하신 후에 도입하시는 게 매우 좋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SOC입니다. SOC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던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모두 수행을 하고 굉장히 관리를 잘 하셨다는 가정하에, 그러면 각자의 회사, 고객들 본인들의 회사에서 구축된 시스템이 24365 그리고 굉장히 기술적으로 관리가 잘 되고 있느냐? 이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랜섬웨어 공격, 제가 경험한 정도입니다. 항상 야간에 발생합니다. 그것도 금요일 밤 아니면 토요일 밤. 저 사례 중에서 2개가 모두 금요일 야간, 금요일에서 토요일 날 넘어가는 새벽 시간에 발생합니다. 한 회사는 11시, 한 회사는 새벽 1시. 왜 그렇게 공격하는지는 제가 해커라면 당연히 그때 하겠죠. 사람들 별로 안 볼 때. 그래서 반드시 그때 발생을 합니다. 근데 그때 모니터링을 잘할 수 있느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가, 여기 앉아 계시는 그 대부분의 고객사들께서도 SOC를 수행하고 있으시거나 또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수행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고요. 이제부터는 약 한 10분 정도는 어찌 보면 저희 회사의 PPL입니다. PPL로 좀 봐주시고 얘기를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킨드릴에서는 시큐리티 서비스를 3가지 영역에서 합니다. 첫 번째는 SOC 사업이고요. 두 번째는 제로 트러스트 서비스, 세 번째는 시큐리티 어슈어런스 서비스라고 적어놨지만 사실은 프로세스 관리입니다. 만들어 놓으신 프로세스가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이게 정말 워킹하고 있는지, 이게 정말 효과적인지를 갖다 보는 것들. 전통적으로 저희 IBM, 그러니까 과거의 IBM 그 시절부터 시작해서 저희 킨드릴이 전통적으로 제일 잘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3가지를 가지고 저희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요. 저희 SOC 서비스는 표에서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벤트 모니터링으로부터 시작해서 뭐 심 관리, 그리고 SOC에 대한 전체 관리 매니지먼트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SOC라는 용어를 뜯어보면 시큐리티 오퍼레이션 센터의 약자긴 한데 실제로 그런 센터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보안 관리까지 포함해서 광의의 의미로 많이 사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건 광의의 의미의 SOC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킨드릴 그 SOC 센터입니다. 저희 SOC 센터는 현재 유럽과 아시아에 두 군데 센터를 가지고 있고요. 내년 이후에 저희 라틴 아메리카까지 확장해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를 2436으로 전체 감시 체계 안에 집어넣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센터는 사람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는 한 65명, 현재 두 군데에 65명씩 근무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전체적으로 관리를 좀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하고 시큐리티, SOC에 대한 그 서비스,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저희는 그 네 단계를 통해서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고객이 어떤 것들을 들고 있는지, 어떤 걸 가지고 있는지인데요. 그래서 현황을 분석하고 그리고 파악된 현황을 가지고 저희는 관주의 범위, 그러니까 범위라고 하면 대상, 수량, 그리고 어디까지인지 데이터 센터 어떤 부분까지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협의를 하고 그리고 각각의 그 대상별로 정책을 수립한 이후에 실제 관제 수행을 갖다 진행하게 됩니다. 실제 저희 그 SOC 서비스의 모델별 사례입니다. 네 가지 사례를 보여드리는데요. 저희는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만 저희가 관제하는 케이스도 있고요. 뭐 엔드포인트를 포함해서 회사 전체에 대한 보안 솔루션들, 그러면 솔루션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뿐이 아니라 뭐 권한 관리라든지 이런 솔루션까지 전체를 갖다 보는 그런 고객사 케이스도 있고요. 단순하게 보안 이벤트만 가지고 모니터링해서 알러트만 주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제 그건 글로벌 사례이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케이스는 저희가 단순하게 보안 관제나 뭐 들여다만 보고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팸이라든지 또는 뭐 IAM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리모트에서 직접 권한 관리를 수행하는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까지 저희는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킨드릴 시큐리티 조직입니다. 저희 킨드릴에서 제공한 SOC 서비스의 조직은 단순하게 SOC를 하는 조직만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는 전통적으로 고객사들의 IT 인프라에 대한 아웃소싱을 가장 잘 수행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실제 네트워크 보안, 그리고 서버, 클라우드, 그리고 실제 운영입니다. 저 C트랙이라고 말하는 부분은 많이 쓰이는 용어인데요. 요즘에는 클라이언트 트러스트 리스크 앤 컴플라이언스라고 해서 주로 보안 프로세스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관리 감독을 하는 그런 체계고요. 그런 체계도 저희는 내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별도로. 그리고 DWS라고 하는 디지털 워크플레이스 시스템까지 저희가 엔드포인트까지 모든 영역에 대해서 인프라 아웃소싱을 하고 있고요. 이런 아웃소싱을 하고 있는 각 팀의 전문가들과 저희 SO팀과 SOC팀, 그러니까 시큐리티 프랙티스라고 하는 저희 팀과 협업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게 되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장에서 마지막 장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장표는 제가 가져온 마지막 장표입니다. GSS 2022에서 저희가 이 소개를 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듣고 오늘 발표를 하게 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는 오늘 킨드릴의 SOC를 소개해드리려고 나온 자리인데요. 고민을 많이 했죠. SOC는 무엇일까? 또는 SOC는 어떻게 해야 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단순하게 SIEM 기반의 모니터링을 잘한다. 그리고 그런 것도 분석을 잘한다. 그런 것들이 SOC를 정말 잘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요. 제가 생각하는, 사실은 과거부터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 것들을 잘한다는 것은 실제 IT 서버라든지 데이터베이스, 미드웨어, 네트워크, 그리고 네트워크 보안, 뭐 IPS나 DDoS 또는 방화벽 같은 장비들이죠. 그런 장비들을 정말 운영을 잘해본 경험 있는 회사가 SOC 서비스를 잘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킨드릴은 지난 30년간 고객사의 IT 서비스를 다 운영해오면서 SO 운영을 해오면서 사실 수많은 보안 공격을 받았고요. 고객사별로 전부 다 받았으니까요. 그리고 실제 침해 사고도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을 탐지하고 대응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갖다 그리고 복구하고 그리고 이 일련의 과정들을 갖다가 전부 피드백에서 말아서 다시 좋은 방향으로 다시 집어넣어서 피드백을 넣는 형태로 해서 지난 30년간 운영을 해왔으니까
따라서 저희 킨드릴이 SOC 서비스를 가장 잘할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도 SOC 서비스를 단순하게 모니터링, 분석, 툴 이런 것들이 구비 잘 되고 프로세스가 잘 돼 있다고 정말 잘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반드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훌륭한 서버 운영자, 훌륭한 네트워크 운영자, 그리고 훌륭한 DB 운영자 이런 분들이 모두 있어야 이러한 서비스들을 전부 SOC 서비스는 제공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제 PPL은 저희 킨드릴은 그동안 30년간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고 고객 여러분들에 대한 보안 시스템에 대한 SOC를 정말 잘 서비스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